자, 오늘도 저희 주침쇼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듣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이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개장한 이후에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올까요?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네. 뭐 우리나라 시장에 뭐 큰 악재가 있다라기보다 악재 중으로 하면 북한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북한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죠. 한번 크게 흔들리긴 했지만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뭐 북한 리스크나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좀 정체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6월 15일 날 기준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역시 6월 15일부터 출렁이고 있는 거지 방향성을 아래로 꺾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 시장을 좀 흔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반대적으로 인버스 같은 개념으로 말 그대로 뭐 인버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빅텍이 계속 위쪽으로 방향성을 유지하니까 시장이 그 빅텍을 보고 지표로 생각하고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대로 빠지고 크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조금 우리가 의문점도 좀 들고요. 좀 내려갈 것 같으면 시원하게 내려가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멈춰 있으니까 오히려 더 투자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내려오면 밑에서 사면 되는데 어중간에 이 자리에 있다가 샀는데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시장의 모멘텀이라고 했었을 때 호재나 악재 둘 다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북한, 미중 무역에 대한 그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전부 다 학습 효과가 생겼습니다. 떨어지면 올라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가격에 대한 변동폭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회복한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두려워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금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내려왔을 때 현금이 없었을 때 소외감은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일부는 보유하고 있고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배틀을 짧게 잡고 짧게 끊어치는 전략으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단타 대응, 단기 대응으로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단타나 단기 대응은 역시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큰 거래가 이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장중이나 아니면 시가 대비 아래로 떨어지는 걸 좀 사서 위로 올라가는 반등치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의 관심은 제약 바이오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약 바이오 외쪽으로도 수급이 크게 도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을 좀 따라다니는 게 좋겠다. 방산주보다는 역시 이 자리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은 장중에 장 초반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도세로 전환했다가 오후에 자꾸 또 사들이는 전략을 보여주는데 장 초반에는 연기금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같이 양매도 하다가 코스닥 쪽에서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장 초반에는 매도세로 전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로 1220원 단위 위로 올라가서 124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은 출렁이고 있는 거지 하락으로 전환된 게 아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쏟아지기보다는 우리를 압박하는 말 그대로 포지션을 잡지 못해서 외국인이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개인들을 압박하는 시장의 분위기지 하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쏟아지는 말 그대로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북한 속보가 나오면 시장이 한번 출렁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밑으로 끝까지 빠졌을 때 사서 손절을 짧게 잡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지금은 짧게 끊어서 대응하시고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완전히 방향성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딱히 새로운 호재나 악재가 없는 상황이고 지수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하신 상황에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짧게 단기로 매매하시라는 전략 강조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장도 잘 마무리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님들과 전화 상담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클래시스요. 네, 클래시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775원에 한 5% 됩니다. 네, 14,770원에 비중 5%이시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조금 됐어요. 아, 조금 되셨어요. 한 두어 달,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아, 네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조금 이게 주식도 너무, 빠져도 걱정되는데 또 너무 올라가서 걱정돼요. 매도할 시기를 잡지 못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나? 지금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네, 언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클래시스 14,7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라고 하시는데요.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회사 기업이 워낙 좋은 회사라 근데 다만 주가 조금 위에 있어서 불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짧게 보면 위에라기 보기는 어렵지만 크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회사인데 회사 분위기는 괜찮아서 저는 일단은 들고 가시는데 비중도 얼마 안 되시니까 일단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금액은 크지 않으시죠? 매수하신 게. 예. 예, 그런데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기간적으로 좀 짧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 사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유, 저는 그 주식은 조금 하기는 오래 해도 짧게 하는 걸 그렇게 가끔은 하지만은 보통적으로는 조금 길게 보는 편이에요. 길게 보는 편이세요? 예. 네, 근데 이거는 떨어지는데, 이번에 떨어지는데 제 기준에 이제 투매가 나오면은 15,100원이나 15,000 정도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지만 지금 현재 흐름에서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된다던가 해서 출렁이면서 이렇게 이탈하는데 매수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들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15,000원을 익절가로 잡고 있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얼마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신고가도 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추세 흐름이 한 번 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위에서 꺾여 내려왔는데 그걸 다시 회복을 하면서 더 올라왔잖아요. 코로나 때 빠진 거보다. 그러니까 더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가도 되는 회사 정도로 회사가 굉장히 탄탄해요. 피부 미용 쪽으로 해서 피부 미용이나 의료 쪽은 향후에 계속 뒤로 갔을 때 2021년 쪽에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시장이잖아요. 매력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자리부터 이제 흐름이 약간 계속 이렇게 쭉 치고 한번 신고가 만들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는 일단은 이쪽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계속 끌고 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 17,700원 정도를 일단 잡으시고요. 예, 17,700원요. 네, 그 정도 잡으시고 신고가 갈 수 있으니까 그 가격 위로 1%씩 조금씩 매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로는 15,000원 이탈했을 때는 입절하셨다가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 12,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팔고 또 한번 기다렸다가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자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가 괜찮아서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17,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부터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이콘덱스리 네. 39,800원에 10도입니다. 네, 39,800원이면 코로나 전에 사신 거예요? 예, 전에 사가지고 44,000원까지 갔었는데 네네. 그때 놓쳤습니다. 아, 네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이상 갈 수 있을런지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기회 이게 한 번은 놓치셨고 이 다음에 더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제이콘텐트를 39,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다시 이제 매수가 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길게 보면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컨텐츠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언론에서 자꾸 또 최근에 방송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기다리면은 역시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매수가가 이 코로나 이전에 사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샀는데, 지금 빠져있는 건 코로나 때문에 콘텐츠 드라마 제작 쪽이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샀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흔들리고 있는데 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를 좀 보셔야 돼요. 앞으로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슈가 오는데 요즘은 뭐 스포츠도 영국이나 이런 무관중으로 해서 다시 또 재개가 됐잖아요. 그죠? 축구라든지 뭐 야구, 우리나라 야구 같은 것도 하는데 무관중이긴 하지만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드라마도 조금씩 이제 또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 계속 나오면은 뭔가 뭐 당연한시 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나오다가 뭔가 우리가 좀 새로운 게 없나, 영화도 요즘 극장에 개봉을 안 하는데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하나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한번 위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제이컨텐트리는 드라마 제작을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되는 드라마를 제작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발표만 해도 아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일단 매수가까지 홀딩을 하시고요. 매수가 오면은 거기서 비중 줄일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익 내고 나오세요. 한 42,000원대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오면은 일단 팔았다가 바로 가지 않을 거예요. 또 다시 내려와서 조정 줬다가 더 낮은, 매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 아래에서 재매수 생각하시고 일단은 올라오면은 목표가 42,000원 정도 잡으시고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는 하반기 넘어가 한 4분기 때까지는 좀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잘 알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한 3만원 미만 정도로 해서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부분이 또 속보, 북한의 뉴스 속보 이래서 뭐 하나가 또 하나 나오면은 또 출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북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는 한 번 빠지고 거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잘 없어요. 한 번 빠지면은 꼭 한번 거기에 대한 영향을 한 번 더 받고 그 뒤에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빠졌을 때 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빠지면은 그때는 사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더 빠지면은 그 자리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지 말고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시간적으로 좀 더 지나고 난 뒤에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번쯤 제 생각에는 속보 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 출렁이면은 한 26,500원짜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비중을 한 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이콘텐트리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하반기까지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홀딩하시고요. 42,000원대에서는 매도하신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라는 전략 드렸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6,500원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일기획이요. 네. 17,350원에 20%입니다. 네, 17,350원에 20%.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최근에 매수하셨구나. 그러면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자꾸 빠지니까. 네. 실적도 괜찮고, 배당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매수했는데 자꾸 빠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를 하신 다음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한번 주가가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제일기획 17,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매수한 다음에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떨어질 때 됐으니까 떨어졌겠죠. 뭐 실적이야 이 회사는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작년 2019년 때 고점 만들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꺾고 다시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위로 빠르게. 근데 다만 매수가가 저 꼭대기가 아니고 아래니까 그래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급하세요? 아니 급한 건 아닌데요.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지금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제일기획은 아직까지 방향성이라고 하거든요. 추세라는 얘기 같은 거 TV 보시면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실적은 계속 보면은 이때 이 과거 때부터 언제 때냐 변곡점이 언제냐 이때부터 계속 좋았거든요. 실적은 네. 한 2016년 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좋아지면서 작년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했어요. 근데 그게 다 주가에 녹여 들어가서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실적이 좋다, 좋아졌다, 조금 더 좋아졌다 하면서 그 가치가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아니 주식을 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파는 네.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사기보다는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마음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게 생겨서 지금 내려왔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좀 깊게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니더라도 제 계획은 제 생각에는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올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그 가치를 다시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적인 조정을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가지 마세요. 올라오면은 회사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추가 매수도 지금 하지 말고 방향성이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내려가는데 자꾸 사면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하다 보면은 살 돈이 없어져요. 그 뒤로 안 올라가면 나는 계속 이거 들고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냥 단가를 낮춰갖고요. 네. 일개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데 배당. 그 단가를 뭐하러 지금 낮추시려고 하세요? 우리 시장이 지금 안전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쯤 추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쯤이라기보다는 한 4분기 때 정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 굳이 늘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올라오면은 그냥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비중은 늘리지 말고 저는 추가 매수 가격은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 가격은 13,000원 아래에서 아니면은 추가 매수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 드리고 추가 매수는 13,000원 아래 왔을 때 조금씩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단가를 더 크게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3,000원 아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국제강이요. 네, 동국제강 매수가랑 비중은요? 6,390원에 네. 40%요. 네, 6,390원에 40%.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얼마에 팔고 나와야 할란가, 어찌 할란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어떻게, 어떻게? 얼마에 팔아야 할란가, 그것이 궁금하고, 네. 잘 못 샀는가, 또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매수를 잘 하셨는지, 매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동국제강을 6,300원에 비중 40%에. 6,390원. 아, 네, 6,39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이분은 매수를 잘 하셨을까요?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장기 관점은 아니고요. 이거는 단기에 제가 봤을 때 알고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죠? 예. 급등 나왔었잖아요. 이게 철강 쪽이 제강이나 철강 이런 회사들이 왜 올라왔는지 아세요? 최근에 주가가 막 이렇게 주식한 지 얼마나 오래 되셨나요, 혹시? 오래됐어도 어떻게 주식을 잘 못해요. 좀 나이가 좀 많아갖고. 나이는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주식을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냐면 급등했는 거 막 사시고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이슈가 되는 거 모르니까 이슈가 되는 걸 자꾸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근데 동국제강은 철강주 전체가 이제 우리가 조선 배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철강 쪽에 배 만드는데 겉에 만드는 게 다 철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철강주들이 한번 크게 올라왔는데 예, 제 생각에 요거는 올라오면 그냥 파세요. 그리고 그냥 이슈가 되는 거를 무작정 사지 말고 가격적인 거 조금 더 지켜봤다가 신중하게 비중도 많이 들어가지 말고 비중은 10% 이상은 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10% 이상을 가져갈 만큼 그리고 투자금 자체를 2천만 원 또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금을 많이 늘려서 투자하지도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주식을 모르고 투자금 늘렸을 때 그 돈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잃고 난 뒤에 더 급해져서 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금은 늘리지 말고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보시고 한 종목 살 때도 비중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 회사는 한 번쯤 위로
기술적이라고 하는데 한 번쯤 한번 갑자기 올라올 거예요. 그때 꼭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 가격대는 한 6천, 좀 안전하게 드릴게요. 한 6,700원짜리에 걸어두세요. 걸어두시고 매도하시고 비중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급등 나오고 회사 실적이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회사는 신저가 내려갔다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 뭐 큰 폭등이 막 연속으로 막 상한가를 계속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급등에 이제 한번 파동은 만들겠지만 대응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6,700원에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비중도 좀 크시기 때문에 6,700원 오면 잘 매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성통상인데요. 오늘 올라오는데. 네. 2,150원에요. 네. 20% 보유 중이거든요. 1,600원에 일부는 손절을 하고요. 보유만 하고 있어요. 20%요. 네네네. 이거 오늘 매도해야 하나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급등락이 하도 심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신성통상 오늘 이거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일단 정말 너무 어중간하네요. 네, 이거 과거에 작년에 사서 들고 있다가 그러신 작년 거죠? 9월 달에 매수해갖고요. 네. 지금 1,600원에 손절을 일부 하고요. 네. 3분의 2만 들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러다가 훅 빠져버리고 겁이 나갖고. 이미 팔았잖아요, 그죠? 밑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급등주들은 처음에 올라타지 못하면 그 처음에 이 이슈를 받았던 처음에 가격이 올 때까지 절대 안 산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작년에 모를 적에 시작해서. 네. 모를 때 그냥 가장 핫한, 제가 좀 전에 상담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를 때 이슈에, TV에 나오는 종목도 이슈에 따라가면은 막상 보면은 그 이후로 안 가요. 왜냐면 TV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또 그래서 오르는 종목들은 또 계속 오르고 하니까 못 쫓아가면 이상해서. 걔는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이미 올라가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 뭘 자꾸 따라다녀요. 안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있다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 막 따라가 보지 마세요. 그거 보고 있는 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막 상한가 가고 있는 종목, 나도 저거 사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왜 저걸 못 샀지? 이러고 있는 게, 그냥 맞아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종목, 이렇게 갈 만한 종목이 없나,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 지켜보는 투자하면서 종목 발굴하고 있는 거지, 급등주 가고 있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보고 있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장중에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시장에 돈이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올라온 거는 역시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는 문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 올라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시장의 반대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성통당과 모나미, 동진세미캠, 일본 관련주를 많이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지 않고 한 번쯤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분명히 올라가면 2,200원 부근 있잖아요. 네네.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이제 힘겨루기를 할 거예요. 또 위에 지금 똑같은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가격대에. 네, 그렇어요. 네. 그냥 그 사람들이 팔고 그걸 또 사는 물량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싸울 거란 말이에요. 2,100원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이해되세요? 네, 그 싸우다가 매수가가 높았거든요. 1차 매수가. 네, 그런데 너무 빨리 낮추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올라오면은 비중을 절반 줄이세요. 지금은 팔지 마세요. 오늘 종가까지 한번 있어보고,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 있잖아요. 1,900원. 네, 이 가격은 한 번은 더 올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만약에 오늘 종가가 위로 상한가 가지 못하면, 내일 떨어지더라도 1,900원대 다시 올 거니까 오늘까지는 버텼다가 내일 만약에 떨어졌다가 1,900원 다시 오면은 이해되시죠? 1,900원 다시 오면은 그때 1,900원대 전략 매도나 비중을 70%까지 줄여놓고 나머지는 들고 있어 보세요. 왜냐하면 내려오면 또 사도 되거든요. 실적이 좋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아래에서 한 1,200원대 보세요. 1,200원대. 아시겠죠? 아래에서요? 네, 아래에서 보시고 이번에 올라올 때 1,600원대 파는 게 너무 또 안타까워서 올라오면 안타깝고 그래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이번에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올라오면은 2,200원에서 꼭 정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잘 하루 대응하시길 되세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님 일단 급등하는 테마주 따라서 매수하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가 중요한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900원이 다시 오면 비중 줄이거나 매도하시고 목표가는 2,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탑 엔지니어링 네. 비중은 25%고 9,200원에 매수했습니다. 네, 9,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손절을 해야 될지 네네.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질 않고 왔다 갔다 했네요, 주가가. 이제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탑 엔지니어링을 네. 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되나요? 조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손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북한 때문에 잠깐 네. 빠졌는데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직전에 보시면은 최근에 사셨죠? 네. 네, 최근에 샀으니까 최근에 좀 빠졌는데 뭐 계속 빠진다라고 하는 게 오늘 최근에 다른 종목은 빠졌다가 좀 올라왔는데 얘는 좀 회복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얘는 코로나 전에 올라가던 게 꺾여서 그런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잘 올라가고 있다 갑자기 꺾여 내려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는 이 종목은 차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그 코로나 때문에 저기에 돈을 묶어두고 코로나 지나면 다시 올라가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차익 내고 밑에서 이제 떨어져도 상관없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한 9,200원대 보시고요. 그때 만약에 가파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쭉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종목은. 네. 네, 올라오면은 매수가에서 비중을 25%니까 10%만 남겨두고 매도하시고 목표가는 한 1,300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고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한 7,500원이나 이제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매도하지 말고 떨어지면 불안하시면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이제 매수가가 높지 않고 최근의 조정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면 매수가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목표가는 1,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세미나 일정 있죠? 한번 보셔볼까요? 네, 이번 주는 제가 오늘 하는데요. 원래 오늘이에요. 매주 목요일날 했었는데 월요일날 목요일에 한다고 했다가 네, 맞아요. 네, 저는 항상 늘 목요일만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금요일날 바뀌었네요. 어떻게 시간이 바뀌었는데 네. 놀러 가지 마시고 꼭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받으시고요. 저랑 7시부터 8시까지 즐겁게 주식을 같이 배우면서 노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시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시원하게 떨어지면 기다리고 있는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니까 또 답답하고 근데 막상 떨어지니까 현금 들고는 있는데 사기가 두려워서 못 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녁 7시에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시장 지지부진해서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저녁 7시라고 하니까요.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오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스피드 상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SK는 매수가가 29,000원이시고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9,000원이요? 29만 원 아닐까요? 29만 원이요. 네, 29만 원이요. 네, 29만 원일 것 같은데 뭐
약 수익도 아니고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올라갈 때 이때는 하는데 수익 못 내셨는데 SK는 뭐 지금 당장에 이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SK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신고가를 이미 최근에 거의 왔는데 뭐 이 자리에서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떨어지는 거를 아무 신경 안 쓰고 계속 가셔가지고 아주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쪽이다라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단기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올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32만 원대 위쪽으로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요. 떨어질 때 단기로 생각하셨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또 좋은 기업이라 제가 손절 의견 드려도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네. 떨어지면 25만 8천 원짜리 이 자리 정도 지지가 되니까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 저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신고가 영역에서 나중에 추후에 가치 있는 매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 또는 단기로는 32만 원에서 분할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JC케미칼입니다. JC케미칼은 5,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5,800원 같으면 이 종목도 역시 최근에 샀는데 역시 이게 저건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오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끝에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분위기에 올라탔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상담에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결국 최근에 사서 빠진 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해지고 이때까지 내가 사니까 빠져가 돼버리는 그런 시장에 개인 투자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면 역시 빠지네. 내가 팔면 올라가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인데 그 말 자체가 시장을 계속 출렁이면서 개인들을 시장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일단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4,200원까지는 일단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일단 제 생각에는 본전에서 매도하고 이 종목은 좀 더 아래에서 봐야 됩니다. 4,100원. 제가 방금 얘기했던 4,200원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지 이 위쪽은 매수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니까 올라오면 본전 매도 4,200원 아래에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4,200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8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보유 중인데 계속 떨어지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재료로 움직이는 개별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항공주 안 좋은 상황인데 말 그대로 경영권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던 부분인데 저는 이 자리는 보유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긍정이든 계속 경쟁의 구도를 가져가든 이 자리부터 이후는 로또에 대한 대응입니다. 올라오면은 본전에서 한 92,000원짜리에서 매도하시고요. 떨어지면 저는 이거는 손절할 것 같습니다. 81,100원. 79,500원, 81,100원짜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조금 불안하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손절가 79,5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매수가가 38만 원이시고 비중이 2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들고 가시고 추가 매수를 좀 더 한참 밑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회사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건 맞지만 그만큼 흐름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올라오면은 43만 원짜리를 목표가로 잡고 보시고 추가 매수는 항상 좀 시기적으로 한 4분기 때 조금 더 내려갔을 때 한 33만 원 아래쪽에서 천천히 조금씩은 사도 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43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43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어보브 반도체는 매수가가 9,300원이시고 비중이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네. 최근에 사시고 바로 빠져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 시스템 반도체나 앞으로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비중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 대만, 중국 다음으로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걸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회사 분위기는 괜찮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좀 더 아래에서 하셔야 됩니다. 7,000원 초반대 밑으로 왔을 때 가능하니까 하지 마시고 목표가는 올라왔을 때 한 번쯤 더 걸릴 수 있으니까 9,800원에서 매도하고 아래에서 조금 더 아래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9,800원에서 매도하시고 조금 더 아래에서 공략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국보요. 네, 국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53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네, 2,530원이시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한 5월 29일 정도요. 아, 네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하고요. 네네. 또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보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국보 2,5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이제 이분도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는데 종목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급등 나오고 상한가 가니까 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상한가 가는 종목도 회사가 잘 되고 영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회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가 뭔가 잘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관심만 잠깐 끌었다가 막 그 분위기 안에 개인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 놓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끌고 가는 건 안 좋아요. 아시겠죠? 올라오면은 바로 대응을 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럼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비중을 예. 거의 다 빼세요. 거의 다 빼고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목표가는 2,650원. 이해되셨어요? 네. 네, 네. 거기서 해서 매수가에서 비중을 거의 다 빼셔야 돼요. 아시겠죠? 80% 빼고 20% 정도만 가지고 목표가는 2,660원 정도만 챙기시고 이 뒤에 뭐 이 종목은 끼가 있어서 가지만 내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올라가고 있다가 언제 꺾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건 이상으로 정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막 따라 사시면 안 되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괜히 팔았다 해서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조금 더 탄탄하고 좋은 회사를 하세요. 이 회사는 시가총액도 가지고 있는 회사 자본금도 적고 실적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말 그대로 로또니까 대응하지 말고 좋은 회사 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종목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합니다. 매수가가 오면은 비중 10%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다 정리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2,66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정리하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종목 매수하실 수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모레 G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 3년 전쯤 성주 산에 로켓 갖다 놓을 때 그 당시에 TV를 잘못 놓쳐가지고선 12만 7천 원을 잡은 건데요. 네네. 요 근간에 와서 이달 초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7만 7천 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차라리 다른 업종을 찾아 들어갔으면 어떤가 궁금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모레지를 매수가를 77,000원으로 낮춰놓으시긴 하셨는데 계속 주가가 좀 바닥으로 처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빠지는데 뭐 네. 그때 네, 굉장히 오래 걸리셨는데 좀 많이 사셨네요, 그죠? 옛날에는 얼마 안 샀는데 최근에 많이 사셨죠? 네, 아닌가요? 네, 많이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자체를 봤었을 때는 손절의 의미는 없어요. 더 샀는데 손절하면은 손실만 더 커진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아모레지라는 회사 자체 화장품 회사인데 이 회사 자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가 알아요. 지가 거기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러면 회사가 그러니까, 뭐 돈 잘 벌고 이런 건 다 아시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 다른 또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데 더 사진 마세요.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이에요.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정말 많이 우리 시장에서 한번 위축되고 미국, 중국 충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좋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딜레이 된다. 뭐 시진핑 방문이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빠지면서 한 39,5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빠르게 회복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매도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최근에 많이 늘렸으니까 이 종목은 시간 생각하지 말고 85,000원 오면은 추가 매수했던 거 팔고 그 뒤에 남은 원래 처음 가지고 있었던 비중만 가지고 좀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85,000원 잡으시고요. 네. 그냥 조금 빼라고요? 네, 85,000원대 수익이잖아요. 85,000원이면. 아닌가요? 한 절반 덜어내요? 추가 매수, 이 밑에서 샀는 물량 있잖아요. 예. 그거 원래 더 가져가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에 그거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 내고 팔고 또 다른 다음에 또 하락이 왔을 때 또 무기로 쓸 수 있게끔 챙겨 놓으시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 시진핑이 온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딜레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85,000원 오면은 비중 70% 매도하고 나머지만 들고 있다가 전화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종목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85,000원까지 오시면 전에 추가 매수했던 분량 70%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안트로젠을 좀 사보려고 그러는데 멘토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가 매수부터 중기로 보고 살려고요. 네, 중기로 보고서 한번 매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안트로젠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단호하시네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안트로젠 절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하나 얘기 드리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회사 돈 못 벌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오로지. 네. 요즘 전부 다 뭔 젠 들어가 있으면 다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이 회사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더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에 내가 기대감에 투자할 거면 42,100원 아니면 사지 마세요. 제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때까지요? 네, 이 가격 오지 않는 이상 사지 마세요. 아닌 이상은 여기서 물리고 나면은 정말 장기 동안 우리 2018년도 때 이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 회사 네. 똑같이 많이 올랐어요. 자, 이때 지금 그때 당시하고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다르거든요. 이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다 올라갈 때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 상승폭에 대한 폭이 이전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 되고 꺾이고 나고 나면은 이 고점에 사는 사람들이 2년, 3년째 고생하고 있는 거를 이 폭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2년, 3년 고생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내가 뭐하러 가져가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 좋은 회사, 돈 잘 벌고 결국은 3, 4분기 때 올라갈 회사는 지금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을 품는 바이오 쪽에 붙어 있지만 3, 4분기 이후에는 결국은 돈이 말을 할 거거든요. 돈을 벌고 있냐, 못 벌고 있냐에 따라서 생존을 하고 무너지고 둘 차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존하는 쪽에 투자를 해서 안전성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돈을 좀 버는 OLED 관련주라든지 뭐 반도체 쪽이 결국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기다렸다가 북한 속보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뚝 떨어질 때 그때 조금씩 속보가 나오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질 때 조금씩 사서 모으면은 3, 4분기 내년 초에 수익 나실 거예요. 그런 대응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문가님 봤던 모습 중에 가장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청자님 잘 이해하셨죠? 이 종목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 말고 실적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알콜이요. 네, 한국알콜 매수가랑 비중은요? 15,500원에 한 25%에서 30%? 네. 네, 비중은 25에서 3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대응법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국알콜 1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안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좀 위에서 사신 게 아닐까요? 네, 위에서 샀죠. 네. 위에서 샀는데, 네. 뭐 이제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 와 있는 상황에서 사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건 알고 사셨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코로나로 가는 이슈가 항상 출발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 이슈가 돼서 급등이 나왔던 게 한국알코올이 이 자리잖아요. 2월 달이었죠. 손소독제로. 네, 그거 올라갔는데, 제가 방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올라갔으니까 여기 올라갔던 때 요 시기 때, 여기 위에서 올라가는 걸 따라 사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면은 결국 이 가격을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왔잖아요. 밑에 다시 오고, 그럼 여기서 사보고, 여기서도 역시 코로나가 시작했던 대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한번 위로 슈팅 주고 쭉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 한국알코올은 이런 거래가 나오던 회사가 아니에요. 차분하게 가던 회사인데 코로나라는 이벤트를 만나서 부각된 거고 시장에 관심을 받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활성화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많은 수요가 온 거죠. 이 종목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대감이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가 있으니까 관심을 못 받고 있겠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흐지부지한 느낌이 들고 자꾸 밑으로 축축 처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신 가격은 다행히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올라오면은 이 위쪽으로 가는 거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손소독제는 지금 우리한테 그냥 생활화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회사를 찾아보세요. 우리 수술용 장갑 있죠? 네, 그런 장갑인데 의료용 장갑이나 이런 쪽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올라오면은 본전 매도하시고, 제가 봤을 때 한 13,100원짜리에서까지 내려왔다가 지지 효과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요 자리 왔었을 때 아래로 떨어진다라면은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알코올 올라오면 본전에서 매도하시고요. 13,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하나 멀티 리얼즈요. 네. 21,000원이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네, 좀 잘 올라가들 않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가 잘 올라가지가 않아서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하나머티리얼즈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고민을 말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기다리세요. 빠르게 가는 종목이 아니니까. 그 회사 자체가 급등주가 아니에요. 네, 최근에 사셨나요? 5월 달에? 한 1년 전에. 1년 전이요? 1년 전에 그럼 매수가만 계속 왔다 갔다 했었네요. 그죠?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이건 들고 계세요. 회사가 뭐 반도체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그 반도체 만드는데 소재가 들어가는 게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에 맞춰서 조금 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고효율을 주는 반도체 소재가 좀 바뀔 거거든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쪽에 관련된 실리콘 카바이드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재 실리콘하고 탄화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전문 용어긴 하지만 그게 앞으로 잘 기억해 놓으세요. SIC라는 그 단어가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올 거예요. 향후에 내년부터 해서.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괜찮다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일단 1차 목표가를 23,500원 정도 잡으시고 들고 계세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보유 관점 드리고 그때 왔을 때 전화 한번 더 주시면은 그때 분명히 이 가격 온다라는 거는 그 소재가 이슈가 될 거니까 전화 한번 더 주셔가지고 또 한번 의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는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회사도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23,500원으로 드렸는데요. 가격대 오시면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셔서 또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유틀이 33,300원에 비중도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33,300원의 비중 60%요? 네, 제가 지금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고점에 사가지고 그것도 물타기를 한번 했는데 33,300원인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을 좀 여쭤봐 드릴까요? 네, 지금 여기 회사도 지금 실적도 괜찮고 해서 길게 가면은 괜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쭉 가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쭉 가져가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유트리를 33,300원에 좀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60%이신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러는데 전문 용어는 다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했는데 하나가 잘못됐어요. 지금 설명했는 게 다 좋은데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고점에 사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고점에 샀는데 추가 매수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고점에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추가 매수는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투자했을 때 고점에 샀고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 우리가 고점이 있으면 중점이 있고 저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중점에 사던가 저점에 사야 되는 게 추가 매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고점에서 고점에 사신 거예요. 고점에 2번 사신 거예요. 그 비중이 확 커져 버렸잖아. 내려오면 저점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내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힘들겠죠, 그죠? 사지기도 어려우니까 일단은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33,300원짜리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뭐 회사는 괜찮긴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높은 자리는 맞아요. 신고가 영역이니까 33,300원에서 추가 매수했는 비중을 다시 줄이시고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신고가에서 신고가 부분보다도 한 32,300원짜리 있죠? 네, 이 자리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줄이면서 수익 실현하시고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얘기인 거예요. 떨어질 경우에는 제가 가격을 2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비중을 여기서 바로 늘리지 말고 전화 주시면 더 좋겠는데 또 전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22,600원. 22,600원 꼭 기억하시고요. 좀 더 아래 한 군데 더 있어요. 19,700원. 이 회사는 요 가격을 잘 기억해 놓고 이 자리에서만 내가 좀 더 사볼까? 이런 대응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길게 쭉 가지고 가도 괜찮긴 한가요? 가도 상관은 없어요. 가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올 때 본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중 추가 매수했는 거 절반 이상을 매도하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대응을 해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매수가 오면 비중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6,000원대 그리고 19,700원대 두 가지 가격 잡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있는데요. 오늘 하락 중인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고점에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58만원 그리고 68만원, 58만원, 68만원 요 단위에서만 한번 접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수는 68만 원과 58만 원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미투온은 6,7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오늘 상승 중이라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손실인데 매도할 필요 없고요.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7,500원 드릴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7,500원까지 꼭 지고 있다가 수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손실 중이시니까 7,500원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매수가가 3만 원이신데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주식 초보인데 어떻게 할까요? 매도해야죠. 이거 왜 들고 있어요? 빨리 수익 챙기시고 들고 있지 마시고요. 이 종목 들고 갈 종목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서 그것도 패턴을 다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들고 갈 자리가 아니고요. 방향성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여기 깨지면 급락 떨어져서 분명히 23,000원대 이 자리에서나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수익일 때
약속일 때 정리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미우시면 미워하셔도 됩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42,000원. 이분도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 10%이시고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익절가를 드릴게요. 31,000, 익절가가 아니라 손절가를 드릴게요. 네, 손절가 41,500원입니다. 41,5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나머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기대 수익은 10% 이내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저 신고가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10% 정도만, 수익 생각하시고, 41,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가 41,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트 진로까지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